네, 어제 오후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로 5명이 숨지고 38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현장 감식에 나서고 정부는 전국의 방음터널과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트럭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방음터널로 번지면서 참사가 시작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피해가 컸던 것인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조금 전에도 현장 상황 네. 보여드렸지만 정말 안타깝고 그 네. 상황만 봐도 심각했던 상황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어제 뭐 사고 경위라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그 폐기물차, 집계 차량과 버스가 충돌해서 이로 인한 화재로 인해서 이제 방음벽에 이제 확산이 돼서 대형 화재가 났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예. 이후에는 이제 추돌 이유가 아니고요. 1차에서는 어떤 집계 트럭 있지 않습니까? 예. 엔진룸에서 불이 나서 이 불에 자체적으로. 의해서 예. 이제 방음벽이 이제 인화성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천장까지 확산됐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서 엔진룸에서 왜 불이 났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면 대응을 좀 보고 싶은 게 소방당국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나서 18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출동이 됐단 말이에요. 네. 이 소방당국도 처음에 이제 2단계에서 1단계로 소방 대응 단계도 좀 뒤늦게 이제 올리기도 했고요. 네. 소방당국의 이런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소방 당국에서는 아마 연락을 긴급하게 받았더라도 네. 지금 소방서나 어떤 그 인력들이 어떤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터널이고 지금 터널이 거의 1km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터널 안에는 지금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타들이 적체돼 있기 때문에 예. 들어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또 소화나 진화하는데도 많은 노력이나 또 이런 게 힘들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 소방 인력들의 위험성도 아주 높습니다. 밀폐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럼 당시의 상황에서는 가장 최선의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늦었지만은 그래도 그 악 조건에서 그래도 최대한 했지 않았나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런 류의 사고들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인명 피해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었을까? 5명이나 사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나 그 그렇죠. 사망하신 분들은 그 차에서 그 트럭에서 난 사망자가 아니라 반대편 차도에서 오던 차량이란 말이죠. 이건 그렇죠.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지금 우리가 차선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쪽 차선에서 화재가 났으면은 지금 골든 타이밍이긴 하지만은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 난 차량이 정차가 되겠죠. 네. 정지가 되면은 뒤에서 순간적으로 정지를 계속하죠. 그러나 정지하면서 추돌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사고의 추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대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반대 차선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차선이 계속 지나갑니다. 시속 60km로. 그러나 어느 순간 이제 갑자기 차량이 정지되는데 그 순간 이제 연기가 가득했을 때죠. 그렇다 보면은 1, 2분 사이에 수십 대의 차량이 정체돼서 이런 참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차선이 이번엔 더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최초에 화재가 났던 그 트럭 같은 경우에도 그 운전자 말에 따르면 갑자기 엔진에 불이 났고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달리는 차량에서 불이 나는 것을 그 운전자가 금방 인지하기가 어려운 건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진이 있는 본네트, 엔진룸에서 지금 연기가 났다 하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불길은 보이지 않았겠죠. 네. 그러나 연기가 났는데 이게 연기인지 수증기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엔진룸에 있는 냉각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냉각수가 과열돼서 밖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냉각수가 파열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기인지 수증기인지 아마 좀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들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그렇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불이라고 보이고 차는 정지가 되고 이제 정치가 되면서 이제 잼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필 그 위치가 터널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 터널 안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안에 시야가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음 터널을 하면은 시야는 확보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나 확보가 안 된 건 뭐냐면 지금 예. 이번 화재로 인해서 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예. 지금 화재에서 가장 지금 치명적인 거는 불에 타서 사망하는 게 아니고 90% 이상이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연기가 또 질식하기 전에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돼버리는 거죠. 탈출구가 있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고요. 또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도저히 앞으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38명의 중경상의 이 피해자, 사상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을 봐도 3명은 지금 중상일 네. 정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90%가량이 연기 흡입으로 인한 사망일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당시에 이제 생존자분들도 이야기를 보면 급하게 입으로 뭔가를 막고 네. 튀어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렇게 38명 가까이나 이제 피해자가 발생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이 가장 컸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속에서 2, 30초만 숨을 안 쉰다 해도 굉장히 힘들죠. 네. 그러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산소가 없고 전비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산소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 유독가스, 맹독가스. 지금 소재가 불타면서 나타나는 이 맹독가스가 있기 때문에 한 모금만 마셨다 하더라도 이제 어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절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수건으로 이렇게 아기 기저귀로 물수건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적시면서 코를 막으면은 이제 필터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먼지가 걸러지면서 네. 또 물속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몇 초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또 대피할 때 보면은 우리가 그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탈출하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미 연기나 이런 것들은 공기가 뜨거워요. 뜨겁다는 얘기는 가볍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래서 최위에부터 적셔가 되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서 최대한 저자세로. 밀착해서 또 마스크나 이런 물수건 이런 것들을 뭐 물을 적시지 않더라도 그냥 손으로 맡겨라도 물수건이라도 그냥 수건이라도 하면서 탈출하는 게 가장 그나마 현명한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너무나 갑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화재인지조차 인지하기 못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적절한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방음 터널이라는 곳이잖아요. 네. 일반적인 터널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방음 터널이란 게 어떤 거다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어떤 방음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뭐냐면 여기에 있는 소음을 밖으로 전달하지 않게 하게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벽이 있고 또 터널이 있습니다. 아예 지붕이 쌓여져 있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옆에 주민들의 완전한 소음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사고가 난 그곳이 딱 그런 곳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일반 지하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산으로 들어가는 터널이 예. 있고 일반 이런 터널이 있는데 지하 터널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더 위험하냐면 예. 만약에 불이 났을 땐 더 위험해요. 어떤 면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하 터널에서는 불이 났더라도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산소가 없으면 꺼질 수밖에 없어요. 대신 연기는 나겠죠. 그 전에 예. 몇 번간 탔던 게. 근데 이제 밖에 있는 지금 이제 방음 터널 같은 거는 예. 완전히 허공에 오픈돼 있잖아요. 예.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은 연기가 가득 찰지라도 밖에 지붕이 타고 있을 때는 외부에서 산소가 바로 공급되고 또 지금 바람까지 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야기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음 터널이라는 곳 자체도 터널은 보통 이제 소방 방재상 이제 법으로 소방법에서 규정이 있잖아요. 그 네. 만들 때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설치 네. 규정들이 있는데 네. 방음 터널은 그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규정을 촘촘히 봤는데 예. 정말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형 제도가 없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면이 지금 지하 터널이 덜 위험한데 네. 지하 터널은 그래도 규정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그보다도 더 위험한 방음 터널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있긴 있는데 거의 무용지물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있다는 건 그러면 어떤 정도 수준까지 지금 구비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아주 단서 조항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곳에는 등급별로 터널을 구분을 해놨어요. 네. 1등급, 2등급, 4등급. 1등급 굉장히 높거든요. 네. 1등급 정도 되면 지하 터널 정도 되는데 네. 1등급 터널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규정상. 그러니까 외견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규제가 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규제가 너무 약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근본적으로 왜 없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지입니다. 무지.
무지, 무지. 이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그렇죠. 못했다는 걸까요? 그렇죠. 압사 사고도 마찬가지. 이태원 압사 사고도 경찰이 그 수십 번 연락을 받고도 출동하지 않고 대응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알았으면 출동했겠죠. 그 정도의 심각성을 몰랐다. 그렇죠. 압사해서 사람이 죽을 줄은 전혀 몰랐죠. 예. 그게 무지죠. 거기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압사해서 죽을 줄 모르니까 대피를 못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도를 만들 때 정말 이 터널에서 방음 터널에서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사망할 거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시급하지 않았고 제도를 수립해서 시행하지 못한 그런 이유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박사님 한 2년 전 여름에 네. 방음터널 그때 광교 신도시였나요? 네. 그쪽에서 이제 한 외제차가 타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물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화재가 났었고 그때도 방음터널 관련한 내용들이 조명이 됐었거든요. 분명.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다행히 사고 안 났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고 안 날 조건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터널 길이가 짧아요. 아. 그리고 지나가는 차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는 통행량이 좁고 길이가 짧으니까 불이 났더라도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같은 대형 사고가 없는데 이번에는 지금 1km 육박되거든요. 지금 900m가 되는데 830m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 정도 돼버리니까는 탈출하는데 너무 어렵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천장까지 막힌 방음 터널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번 화재를 보면 생각이 드는 것이 조금씩 좀 구분을 지어서 분리를 시켜놨으면 거기에서 공기가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은 지적이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거리마다 비상구를 만들어 놓고 네. 또 중요한 건 이번에 팬이 돌긴 돌았거든요. 네. 이것은 연기를 배출하는 설비가 아닙니다. 그냥 환풍기 정도 되거든요. 공기 이동만 시켜주는데 그것도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전기가 수급되면 그 수급되는 것이죠. 아. 잠깐만 돌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구멍 같은 건 왜 마련이 안 돼? 이게 뭐 구조상 만들기 어려운 겁니까? 비용이죠. 모든 것들이 이제 비용으로만 하는 거죠. 어떤 사업할 때. 네. 예, 이게 저기 이런 구간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 시설 같은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앞에 우리가 보면은 그 위급 상황 시에 차단하게끔 다 설치는 돼 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관리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그 담당 관리자가 망각해버리면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라도 그 차단기는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번에 차단 시설이 작동이 됐다 안 됐다에 대해서 뭐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동이 안 됐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확인을 정확히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있더라도 이게 작동이 안 하면 무용지물이죠. 아니 이게 화재가 나면 그걸 바로 인지가 돼서 왜 스프링클러도 물이 인지가 돼서 바로 이제 나오는 것처럼 네. 차단도 그렇죠. 그렇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내려오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동으로 연동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후진격 중에 정말 후진격 안전제도. 아, 네. 어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 보도를 전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인데 이렇게 말씀 나누고 원인들 보면서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 더더욱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취약한 구조다. 네. 이 시설들을 만들고 있는 그 소재들이 네. 사실상 뭐 플라스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플라스틱입니다. 아, 플라스틱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을 뿐이죠. 뭐 PC가 있고 여기서 나오는 PM이 네. 있고 전부 다 지금 이야기하면은 가연성이고 불에 탔을 때 이제 맹독성, 유독성 가스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안전성을 보면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화재가 났을 때 사용된 소재는 어떤 겁니까? 이번에- PMMA? 예. 이것도 플라스틱입니다. 우리가 예. 이야기하는 쉽게 이야기하는 알크리판 있죠. 네, 그게 아크릴판. 네. 아. 이게 타면은 굉장히 빨리 타거든요. 네. 빨리 타면서 또 유독성 가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제도로 불연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강화유리 이런 걸 사용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것들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제로 있고 그 위가 지금 말씀하신 아크릴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건데 아크릴판, 그렇죠. PC가 있고 PMMA가 있는데 네. PC가 발화점이 훨씬 높아요. 450도까지 네. 되는데 이번에 사고 난 곳은 280도 PMMA이잖아요. 이게 법률적으로 꼭 뭘 써야 한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PC가 썼을 때 조금 더 유리합니다만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임계점이 지나면은 이런 가연성,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은 거의 그 악 영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PMMA 소재 그 2등급 의 소재보다는 좀 더 유리할 뿐이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강화유리가 아닌 이걸 사용했다는 건 또 비용적인 문제 때문인 겁니다. 당연히 비용이죠. 높으면 높을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용의 문제, 건설할 때 비용 절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 합니다. 비용에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지는 소모 비용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사업자들이나 정부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나 저는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지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이다. 예. 투자할수록 이익이 된다라는 그런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꼭 플라스틱으로밖에 만들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뭐 해외 다른 사례 등 저희가 해외 생각해 볼 수 같은 있는 게 데는 있나요? 그 불에 타기 어려운 불연제로 난연제로 강화유리가 있습니다. 강화유리는 굉장히 불에 타기는 타지만은 훨씬 더 늦죠. 그래서 사람이 대피할 시간이 있고요. 이보다도 더 두꺼운, 더 어려운 좋은 소재, 뭐 내열유리라는 것도 있거든요. 열에 강한 소재들 이런 걸 사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뭐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터널 같은 경우는 왜 유리나 이런 것들을 하냐면 규정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이 투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혼해야 됩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밝아야 되죠. 네. 그래서 가시광률 투광률이 85%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걸 맞추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PC, PMMA 그렇죠. 혹은 뭐 강화유리인데 그건 비용이 너무 높아서 못하고 국내에서는 많이들 사용하지 않는. 그러면 네. 지금 국내에 52개 정도의 이런 방음 터널이 있다고 들었는데 대부분이 다 이런 그렇죠.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거의 그랬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규정에도 없는데 어느 지자체가 어느 사업주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그렇기는 지금 우리 수준에 봤을 때는 좀 만무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 비용 차이가 말씀하신 강화 유리와 플라스틱의 차이가 네. 상당한 정도로 납니까? 그렇게 상당하진 않지만요. 그래도 어떤 사업 측면에서는 조그만한 이런 것도 이제 뭘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안전 의식이나 이런 게 낮다 보니 재료도 문제고 아까 앵카께서 말씀하셨던 중간중간에 어떤 비상구나 탈출구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500m 있는 곳에서는 탈출할 때는 뛰는 수밖에 없거든요. 옆에 탈출구가 있었으면 탈출구로 나가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전혀 감옥입니다. 이런 밀폐 공간이에요. 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쭉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중간에 한 칸 한 칸씩만 조금만 띄워줘도 이게 불이 천장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게 조금 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면 예. 이제 민원이 발생하죠. 소음이 차단이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완전히 그런 지금 부분이 터널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보통 방음 벽으로만 했어요. 도로 있으면 도로 방음 벽으로만. 천장이 뚫려 있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그렇죠. 굽어진 상태의 벽만 차단이 되고. 맞습니다. 근데 민원 옆에서 주민들이 소음이 많으니 막아라 해서 완전히 터널로 막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소음은 줄여지더라도 이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취약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무지, 뭐 시설, 소재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국토교통부가 이 방음 터널 관련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거든요. 네. 어떤 류의 내용들이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는 이거를 이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52개잖아요. 52개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네. 정부에 위험 요인별로, 위험 수위별로 50개가 보면은 가장 위험한 곳이 1등부터 52개가 나오겠죠. 네. 그러나 고위험 순위별로 이걸 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위험 순위는 어떤 경우냐면 길이가 긴다 할지 아니면 차량 통행량이 많다 할지 아니면 소재가 아주 그중에서도 안 좋은 소재가 있다 할지 또 대피 공간이 없다 할지 이런 순위별로 정해서 1위부터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하고 제도는 꼭 당장이라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도로교통공사, 뭐 국토부, 정부에서 소관하는 터널도 있지만 민자 터널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으로 다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한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제도로만 하고 억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라 소통하고 서로 이제 그 안전에 대해서 어떤 사업자도 민자더라도 어떤 국민의 안전의 의식을 민자하더라도 민자 사장도 그 길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자기 가족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전 의식 차원에서 어떤 풀어 나가지 어떤 제도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잠시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고 대담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석 국무총리가 중국의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서 우리도 내년 2월까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말까지
외교나 필수적인 기업 활동을 제외하고는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관련해서 중국발 항공편 추가 증편도 중단하고 도착 공항도 인천공항으로 일어날 예정이라는 내용인데요. 오늘 중대본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어제 있었던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큰 사고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민간업자들이나 이런 국민들에게도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번에 이태원 사고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을 제도 탓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사고 납니다. 설령 반대로 아무리 제도가 나쁘더라도 국민들이 완전한 행동을 하면 사고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 해야지 제도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